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하르키우, 쿠피안스크, 차시우야르, 포크로우스크 5개 전선에서 동시에 다세멘에 되찾은 땅이 201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로 치면 70개가 넘는 크기거든요. 마을 이름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테르노바테. 1월 30일에 러시아 국방부가 점령 완료라고 공식 발표한 곳이에요. 근데 2월 9일 우크라이나 33 돌격연대가 이 마을에 깃발을 꽂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점령선은 딱 10일 만에 도로 뺏긴 거죠. 테르노바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시우체베, 도브로필랴, 프릴루키, 올렉시 이우카, 비슈네베, 리브네 30km 전선에 걸쳐 마을들이 줄줄이 뒤집혔거든요. 어떤 구간에서는 러시아군이 9km나 밀려나면서 하이추르강 교두보를 통째로 날려먹었고요. 쿠피안스크에서도 판이 벌어졌습니다. 14기 기계화 여단이 포돌리에서 장갑차 2대, 쿼드바이크 2대를 부수고 러시아 병사 17명을 사살한 거예요. 시내에서는 학교 하나를 탈환해서 중앙병원에 고립된 러시아군 보급선을 끊어버렸거든요. 건물 하나하나가 전선인 셈이죠. 학교 뺏고 병원 포위하고 그런 싸움입니다. 스비아트기르스크에서는 러시아 진경로 양 옆을 찔렀어요. 북쪽 코로비이아르에서 2km 전진하고 남쪽으로는 니트리오스 강을 건너 노보셀리우카에 재진입했습니다. 기갑 돌파가 아니라 드론과 포병으로 깔고 보병이 천천히 밀어넣는 2026년식 측면 역습이죠. 차시우야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여단 병사들이 133일 동안 교대 없이 진지를 지켰거든요. 9월부터 2월까지 4달 반을 같은 참호에서 버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사 3명 교대시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드론 요격 전담주를 앞세우고 하늘을 비워주는 틈에 낮에만 이동한 거거든요. 밤이 아니라 낮에. 밤에는 러시아 드론이 더 많이 뜨니까요. 같은 차시우야르에서 러시아가 점령 완료라고 발표한 마을들이 있는데 영상을 열어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점령 자체가 허위였던 거잖아요. 러시아 친크렘린 밀블로거조차 이건 좀 과장 아니냐고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분명 2주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 반대였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4,800제곱킬로미터를 집어삼켰습니다. 서울 면적의 8배죠. 하루 평균 297m씩 전진했고 올해 1월 들어서는 그 속도가 2.3배로 뛰었거든요. 뉴욕타임즈가 2월 10일자에서 훌리아이폴레, 포크로우스크, 미르노헤드 이 세 도시가 함락 직전이라고 쓸 정도였습니다. 키이우에서는 60만 명이 빠져나갔고 전기는 하루 3시간뿐이었어요. 화력발전소 90%가 파괴되면서 발전 용량이 33.7기가와트에서 14기가와트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1월 한 달간 러시아가 쏟아부은 게 드론 4,838대, 반도미사일 14발, 순환미사일 61발. 솔직히 이때는 우크라이나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2월 1일 딱 하나가 바뀝니다. 스타링크가 꺼져요. 고도 550km의 위성 6,000개가 떠있는 초고속 인터넷이죠. 우크라이나는 이걸로 전장 지도를 실시간으로 돌리고 AI로 타격 좌표를 뽑고 드론을 조종하고 부대끼리 연락했습니다. 이 전쟁의 신경망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이걸 몰래 쓰고 있었거든요. 밀반입한 단말기로. 왜 그랬냐면 러시아군은 자체 탄술 무선 시스템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계 3위 군대라는 나라가 제대로 낸 디지터 무전기가 없다는 게 좀 충격적이잖아요. 중국산 워키토키 쓰고 텔레그램으로 명령 내리고 밀반입 스타링크로 드론 띄우고 올해 2월 4일 영국 군사 싱크탱크 웨이브룸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적국 인프라에 기생하고 있었는데 그 줄이 끊긴 겁니다. 2월 1일 스페이스X가 미 인증 단말기를 전부 차단해버렸거든요. 3에서 4일 만에 러시아 부대 90%가 인터넷을 잃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어요. 나토 관계자는 모스크바 타임즈 인터뷰에서 스타링크 상실이 러시아군 지휘 통제를 마비시켰다고 평가했고요. 이게 전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드론이 안 날아갑니다. 명령이 안 내려오죠. 보급 트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트럭 56대, 오토바이 29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잡혀서 터졌거든요. 눈은 뜨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12명짜리 돌격조가 출발했다가 아군 포격에 전멸한 경우까지 나왔어요. 통신이 없으니까 아군 위치조차 모르는 거잖아요. 전투 데이터가 확 꺾였습니다. 하루 평균 전투 횟수가 180에서 200회에서 124에서 160회로 줄었고 주간 전진 면적은 141제곱킬로미터에서 74제곱킬로미터로 반토막 났거든요. 사상비를 보면 더 심각해요. 전선 전체 기준 13대 1이고 쿠피안스크에서는 27대 1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이냐면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다는 그 전쟁의 평균이 3대 1이었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그 9배 속도로 사람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대안을 찾긴 했습니다. 워키토키로 돌아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자전 부대가 주파수를 다 잡아버렸고요. 2월 13일에는 바라즈 1이라는 통신 풍선을 띄웠거든요. 고도 20km짜리 풍선 딱 한 개, 상대는 고도 550km의 위성 6,000개잖아요. 계산기로 스마트폰 대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체 위성 스페라도 만들고 있긴 합니다. 목표가 300개인데 첫 16개 발사가 이미 연기됐어요. 러시아 연간 위성 발사 능력이 17기인 반면 미국은 193개를 쏘거든요. 따라잡으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격차죠. 하르키우 방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러시아 83 공수여단 소속 100명이 12월 13일에 수미주로 투입됐어요. 그리고 2월 15일 기준 전원 전사. 2달 만에 100명이 0명이 된 거거든요. 이건 우크라이나 발표가 아닙니다. 러시아 밀블로거가 직접 올린 내용이에요. 아군 측 보고라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수미 전선에서 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핵미사일 관리하는 부대거든요. 이 부대 병사들이 보병으로 편성돼서 1년 넘게 빌라베레자 일대에서 소총 들고 싸우고 있어요. 핵버튼 옆에 있던 사람이 참호에서 총 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이버 부대가 가짜 스타링크 복구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스타링크 다시 켜드립니다. $5,000요. 러시아 병사들이 이걸 믿고 돈을 보낸 겁니다. 모인 단말기 아이디가 2,420개, 위치 정보는 전부 우크라이나군에 넘어갔고 돈은 드론 구매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월급으로 자기 머리 위에 날아올 드론을 사준 셈이죠. 유로뉴스 2월 17일자 보도입니다. 거기다 이 과정에서 스타링크 밀반입을 도운 우크라이나 내부 협력자 31명까지 잡아냈거든요. 이제 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바바야가라는 대형 드론이 있어요. 대찬태지회를 최대 5개까지 싣고 60km를 날아와서 밤에 몰래 뿌리고 오는 거거든요. 러시아군은 야간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소련 시절 적외선 장비가 전부고 프랑스산 열화상 카메라는 2014년 제재 이후로 끊겼어요. 낮에만 사올 수 있는 군대한테 밤마다 지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스타링크 살아있을 때는 레이더, 통신 연동으로 그나마 탐지를 시도했는데 그것마저 꺼졌으니 이제는 소리만 듣고 기도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반대쪽 지역도 있습니다. 활공폭탄.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퍼붓는 거예요. 아조프 12여단 드론팀이 코스탄티노크 근처 전선 10km 후방 지하 2m 벙커에 있었거든요. 그날 23개 표적을 때렸는데 러시아 드론이 활동 포착을 한 겁니다. 좌표가 넘어갔고 Su-34에서 500kg짜리 활공폭탄 3발이 날아왔어요. 무전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KAB 3발 너희 방향. 일기예보 읽듯이 담담하게요. KAB는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총으로 쏠 수도 없거든요. 고도 10km에서 떨어지는데 비행시간이 3분에서 5분이에요. 할 수 있는 건 초를 세는 것뿐이죠. 1분 남았다. 벙커가 흔들리고 천장에서 흙이 쏟아지고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숨을 내쉽니다. 이번엔 살았어요. 같은 부대 동료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훌리아이 폴레 근처에서 마흐너 부대 9명이 KAB 15발을 15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신원 확인이 된 건 4명 뿐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전쟁의 양쪽이에요. 통신 끊겨서 드론도 못 띄우는 쪽, 500km 폭탄 세면서 기도하는 쪽. 둘 다 지옥이죠. 근데 진짜 지옥은 또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스타링크 차단 전부터. 탈영병이 누적 약 5만 명이에요. 주둔 병력의 10%에 해당하죠. 2025년 탈영 속도가 전년 대비 2배로 뛰면서 연간 7만 명 추세까지 올라간 겁니다. 프론텔리전스 인사이트 분석이고 키이우 포스트가 인용한 수치거든요. 탈영을 막으려고 뭘 하냐면요. 1월 27일에 영상 하나가 퍼졌습니다. 탈영병 2명이 반나체 상태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영하 날씨에 눈을 입에 쑤셔 넣은 거죠. NY포스트, 더선, 데일리메일 전부 보도했거든요. 이건 한 건이 아닙니다. 글래디에이터 매치라고 탈영병끼리 싸우게 하고 발바닥 전기 고문에 뒤에서 사살하는 차단 부대까지 있어요. 러시아 독립매체 베르스트카가 확인한 자체 사례가 최소 150명이고 가해자로 식별된 장교, 병사가 101명이죠. 헤르손 전선에서는 205 독립 차량화 소총여변 지휘관들이 도네츠크 배치 전에 병사들 은행 카드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입 열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요. 도망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카드를 빼앗은 거잖아요. ATEHS 파르티잔이 텔레그램에 공개했고 키이우 포스트가 보도했거든요. 병력이 모자라니까 범죄자도 끌어왔습니다. 2024년 이후 형사사건 17,000건을 동결하고 수감자를 전선에 투입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민간에서 저지른 살인, 중상해가 750건이 넘어요.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법 배운 범죄자가 동네로 돌아온 거죠.
사상자 규모를 보면요. 누적 120만, 사망자만 32만 5천 명입니다. 올해 1월에 3만 1,700명을 잃었는데 같은 달 신규 모집은 2만 2천 명이거든요. 매달 9천 명씩 구멍이 나고 있는 셈이에요. 미 국방장관 루비오는 매주 최대 8천 명을 잃는다고 했죠. 돈도 안 됩니다. 올해 1월 석유가스 세수가 전년 대비 50% 떨어졌어요. 러시아 국방비 절반 이상이 에너지 수출로 충당되거든요. 그 파이프가 반으로 쪼그라든 거죠. IMF는 2026년 성장률을 0.8%로 내렸고 포춘에 따르면 러시아 경영진들이 3-4개월 안에 금융위기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돌아서고 있어요. 레바다 센트 조사에서 전쟁 계속 지지가 25%까지 떨어졌거든요. 개전 이래 최저치입니다. 55%가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고 봤고 67%가 협상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까지 끌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북한군 얘기가 나와요. 김정은이 2024년 10월부터 약 14,000명을 쿠르스크에 보냈거든요. 2026년 초 기준 11,000명이 남아있고 사상자가 6,000명, 파병 병력의 40%가 죽거나 다쳤다는 뜻이죠. 한국 국정원과 영국 국방정보위관이 동시에 확인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러시아 병사들도 통신 끊겨서 아군을 쏘고 명령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어를 못하는 북한군은 어떻게 했냐는 거거든요. 이미 스타링크 멀쩡할 때도 터졌었습니다. 북한군이 언어 장벽 때문에 카디로프 소속 아흐마트 대대 차량을 아군인 줄 모르고 사격해서 러시아 병사 8명이 죽은 거예요. CSIS 북한 군사 전문가 범유대지는 이렇게 평가했죠. 양국 군인이 상대 언어를 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투 중 통신 문제는 실질적이다. 통신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인터넷이 끊기면 번역 앱도 먹통이잖아요. 무전기에서 러시아어가 나와도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확인된 건 없지만 상황을 따져보면 지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아군과 적군 구분도 못한 채 드론 소리만 듣고 있을 겁니다. 이미 통신 멀쩡할 때 아군을 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러시아 끝났네 싶잖아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누적 사상자가 약 60만이에요. 젤렌스키가 공식 인정한 전사자 5만 5천 명에 탈영 20만 명 이상, 징집 회피 200만 명이거든요. 새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직접 발표한 수치죠. 아까 그 차시우야르 28여단 기억하시잖아요. 137일 교대 없이 버틴 거. 사람이 부족해서 교대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측 현실이에요. 훌리아이 폴레 전선에선 러시아 병사 1명 죽이는데 드론 12대와 포탄 1발이 들었거든요. 225연대가 드론 6대를 보냈는데 나무에 숨어서 몇 대를 쏴 맞추고 포탄도 빗나가고 드론 6대를 더 보내서야 겨우 사살한 겁니다. 한 명에 드론 12대. 이 속도로는 탄약이 먼저 바닥나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 19.5%를 잡고 있어요. 1년 전 18.6%에서 오히려 늘었거든요. 하루에 드론 3,500대, 활공포탄 130발, 포탄 5,500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ISW는 러시아가 여름 대공세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고요. 221제곱킬로미터 탈환은 2년 반 만에 최대 전과예요. 하지만 같은 주에 러시아도 다른 구간에서 전진해서 순 기준으로는 여전히 플러스였거든요. 뒤집어진 게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2월 1일이었을까? 제네바 평화회담이 2월 17일이에요. 딱 보름 전에 스타링크를 꺼서 러시아 전선을 흔들어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힌 거거든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위성 6,000개짜리 통신망 하나 껐더니 눈과 귀를 잃었어요. 전진 속도 반토막, 사상비 9배, 탈영 연 7만, 경제는 금융위기 직전, 여론 최저치. 그리고 그 스위치를 쥐고 있는 건 어떤 국가도 아닌 민간 기업 하나거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스타링크 하나가 꺼진 2월 1일 이후로 판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